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게요. 당번 신입교육 및 직무교육, 이거 교육기간을 묻는 건데, 이거 여기서는 경비협회와 대학교 그리고 경찰교육기관이 있다.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기간에는 경찰교육기관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학교에서는 전임 강사가 나오나, 또 전문대학에서는 조교시상이 나오나, 뭐 그런 거 있었죠. 거기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이 이렇게 두 개 다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절차를 묻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묻는 법조문인데, 이때는 대통령령입니다. 단 보면은 매월 어떻게 정하는 시간으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절차거든요, 절차. 예. 이 내용 자체는 좀 무언가 규정한다는 내용이니까, 어떤 령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교육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거 하나 아시면 되고, 특수경비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그냥 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법조문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볼까요? 법조문에는 잠시만요. 안 나온 것 같은데. 눌러보면은, 예, 이렇게 눌러보면 시행령이 나와요. 이 시행령이 나와 있을 내용인데,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목 시간, 또 직무교육의 과목처럼 또 세부적으로 절차를 물어보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아시면 되고,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령으로 정하는 교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그죠? 교육 과목 및 절차 이런 거 묻는 거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 자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이렇게 절차 정하고 우리 뭐 어디서 교육받는다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이게 행정안전부령인데, 쉽게 말해서 위에 이거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빼고는 거의 대통령령인데, 지금 이 말 있죠. 미리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자체도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또 웃긴 게 뭐 절차를 묻는 그런 거 같은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경비협회거든요. 경비협회. 좀 법조문도 시행령에서도 짧게 나오는데 이러한 법조문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은 거의 구분 가능하시고, 대통령령이 뭐다? 두 개다.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과, 그리고 또 이거 경비협회 묻는 거, 예, 이게 두 개다. 무기사용이죠. 무기사용. 14조 3항과 사항을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하네요. 바로 읽어볼게요. 14조 3항과 사항. 이거 보면은 구조가 비슷해요. 그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누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의 기부 차야 때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권자가 누구예요? 예, 휴대 가능토록 하는 권자는 시설주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보면은 구입을 하고 기부 체납하는 것까지는 다 아실 테고, 역시나 필요청 할 수 있다. 이게 나오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우리 여러분들 수차례 얘기했지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잘 나왔죠. 왜냐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해야 하니까. 근데 경비업법에서는 이런 것을 재량으로 줍니다. 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누가 판단을 한다? 사람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 필요하면 넌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보통. 알겠죠?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자, 거의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희생을 주는 일을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물론 이게 이 구조는 슬러시를 쳐서 병렬 구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일단 필요청 할 수 있다. 예. 여기도 보면은 관할 경찰 관서장은 무기 적정 관리를 위해서 무기를 대여받은 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라고 끝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명령이니까. 근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무기에 관해서는 또 무기가 위험하고 하니까 의무가 아니냐 이런 게 많은데, 이 사망을 보면은 사망은 무기를 구입한다라고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청 할 수 있다 예외가 되겠다 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청 할 수 있다 예외는 5가지가 있는데, 무기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경우, 무기를 대여하는 경우 그때는 뭐다? 의무로 한다. 또 처음경찰 배치 신청과 거처에 관해서도 나오네요. 거처가 아니라 필요청 할 수 있다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필요청 할 수 있다 예외는 제가 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뭐 나오냐면,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또 무기 수리 요청 시도 필요한 경우 하여야 한다로 끝나요. 그리고 또 무기 대여 시랑 2가지가 있는데, 보안 측정 시, 보안 측정 관련돼서도 하여야 한다로 나오고, 경비원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로 끝나요. 나머지는 방금 보셨다시피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무기 대여 허가권자와 무기 휴대 사전 승인권자, 이게 누구예요? 무기 휴대 사전 승인권자는 우리 관할 경찰 서장이죠. 그리고 또 무기 대여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지방 경찰청장이죠. 이 2개 차이를 아셔야 되고, 소지 허가의 한정까지는 무엇이냐? 무기 휴대를 하는 경우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소지 허가는 분사기에서만 나옵니다. 분사기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법조문에서 맞는 말이고, 무기는 사전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와 승인, 인가의 차이가 뭐예요? 허가는 부작위를 자기로 가능토록 하게 하는 것이고, 승인은 사전에 동의하는 것. 인가는 무엇? 사후에 너 사람 주면 안 되지. 내가 시킨 거 제대로 이행을 안 했더라. 근데 내가 인가 보충적으로 네가 그러한 일을 했지만 동의해 줄게, 너의 의견에. 이런 느낌이에요.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사전과 사후. 그리고 허가는 부작위를 자기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동의랑 인가랑 똑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허가도? 이거 느낌을 다른데, 경비업은 허가고, 경비업을 허가받으면은 이제 법으로 경비업을 금지했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아무나. 근데 경비업을 허가받으면 경비업을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허가. 승인은요? 무기 대여 승인이죠. 무기 대여 승인. 그죠? 무기 휴대 승인이죠. 휴대 승인.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기를 휴대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거요. 애매한가요? 아하. 경비업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부작이고, 무기 휴대 사전 승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 휴대는 누구나 가능하죠. 근데 그 법령에서 정하는 이제 설명이 약하네요.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외우시고,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이거는 더 좋은 비교회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위해성 경찰 장비 안전 검사 기준. 이거는 총열 안전 1kg. 일단 이렇게 2문을 외우세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총열 안전 1kg하고 연관 1회다. 자, 하고 바로 법정문으로 가볼게요. 가보면은 이제 무기 관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런 거는 안전검사 기준이니까, 그죠? 기준이니까 대통령령 하고, 보면은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은 그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서 이런 별표가 나옵니다. 별표. 여기서 이 경찰 장구를 지나 무기
무기에서 이제 소총, 권총 나오죠. 그래서 총열, 균열 유무와 1kg인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여부와 안전장치의 여부. 그래서 총열 안전 1kg 이렇게 외우시면 세 가지를 다 외우고 연간 1회 검사를 받는다 까지 아시면 됩니다. 무기는 교대 근무자 또는 시설주가 보관하고, 열쇠는 이제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고, 근무 시간 이후에는 당직 책임자, 청경법에서는 숙직 책임자가 됩니다. 무기 관리 수칙에 관해서는 이 시관특이라 했는데, 시관특과 시관소가 차이가 있어요. 직무상 명령을 낼 때는 특수경비원에게 누가 내려요? 시설주, 관할, 경찰서장, 그리고 시관소니까 소속 상사. 그죠? 이게 3명이고, 무기 관리 수칙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관할, 경찰, 관서장이 관리를 할까요? 뭐 총기가 깨끗이 닦았나? 안 닦았네. 내가 닦지 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관 측에서는 시설주, 관리 책임자, 특수경비는 무기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왜? 관할, 경찰, 관서장은 무기 감독 권자니까. 무기는 교대 근무자 또는 시설주, 열쇠는 이거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무기 관리 수칙상 필요한 무기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이게 제가 필요 청할 수 있다 예외에서 수리를 요청할 것으로 끝나요. 할 것. 경비법에서는. 근데 청경법에서는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끝나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필요 청할 수 있다 예외에서 경비법에서는 무기 관리 수칙상 필요한 무기가,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는 의무로 끝나고 요청하는 것이, 청경법에서는 필요 청할 수 있다의 예외로, 예외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갑자기 왜 그냥 말해? 우리 인강에서도 못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컨텐츠 구성 자체가 처음 공부하는 것 분보다는 아무래도 반복 학습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아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죠? 혼자서도. 경비법상 무기 직시해수 사유에는 조사 정신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조사 사의를 표명한 자, 그 밖에 뭐 직시해수 대상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청경법상에서는 징조사의 연불 주성이라 해서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 조사된 사람, 그러니까 민사사건은 아니라 이 뜻이죠. 형사사건이죠. 징조사의 사의를 표명한 사람, 염세적인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그죠? 변태적 성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무기를 직시해주해라. 예. 이게 근데 경호학은 보통 경찰 장비 규정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 징조사의 연불주성 출상사라고 해서 징조사의가 이미 절대적 사유고 연불주성이 임의적 사유였어요. 경찰에 관해서는. 청경법에서는 뭐였다? 무조건 뺏는 사유. 좀 차이가 있었죠. 근데 이게 경찰 장비 관리 규정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임의적 사유가 징조 사유가 아니라 이제 정신치료 필요, 고위험군, 그리고 부서장, 기관장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부서장은 이제 정서 불안이 있는 사람, 또 기관장은 이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꼬아서 낸다 치면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경우학에서 고위험군, 정신치료, 소속 상사, 다시 소속 부서장, 기관장, 이렇게 네 가지 일단 임의적 사유로 외우시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꼭.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됐습니다. 절대적 사유와 따로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그대로 됐어요. 술 상사에서 술자리 연회 장소 출입 시에는 총기를 반납하고 무기고에 보관토록 하고 다녀와라. 연회 장소에. 상사 사무실 출입할 때에도 무기고에 보관하고 다녀와라. 무기와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 사용 시기죠. 생명 14세. 생명이 위급하거나 또 14세 미만의 임산부가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또 비경고는 있어요. 비경고는 뭐예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3회 사격 규정이 있거든요. 3회 동안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안 밝히는 경우 바로 쏘는 경우인데, 잘 봐요 여러분. 3회를 경고 사격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러지 않은 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요. 급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명, 인간태, 경비원이나 다른 사람들 생명이 위급하거나 또는 인질 간접 테러 사건으로 위급한 때. 자, 근데 이렇게 쏠 때도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3회와
위에 이게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3회는 생명인간태로 안전장치가 풀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위에 상처를 입히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리미트가 풀리냐, 폭발 3회 무장. 그러니까 폭발물을 가지고도 3회 내려놔 했는데 안 내려놨다, 총 쏴. 그리고 사람 다치게 만들어. 그리고 또 무장 간첩은 적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또 총 쏴서 만들어, 위에 입도록 만들어.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쉽게 두 개씩 묶어서 외우는 게 편하겠죠? 생명 14세, 생명 인간태, 폭발 3회 무장, 이렇게 3개씩 나눠서 외우세요. 경비원의 의무. 특수경비는 소정 벗어나지마. 소속상사와 정당 사유 없이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서 안되고, 또 쟁유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의 복장 장비인데, 자, 무기는 소총과 권총은 위험하니까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복제 무기는 복사한 무기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가 외우기 쉽도록 복제 무기는 위험하니 대통령령. 나머지 복제에 관해서 복장, 장비 이런 거 나올 때는 전부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말씀하시고, 무기관리 상황은 대통령령이었잖아요. 그죠? 무기관리 수칙은 뭐다? 절차를 정한 거니까 행정안전부령이다. 복장 신고 시 누구에게 합니까?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정명령 신고 시 누구에게 합니까? 지방경찰청장에게. 복장 신고 등 시행규칙 관련해서 19절 한번 읽어라고 나와있네요. 잠시만요. 나오네요. 이 19조를 왜 하냐면은 여기 복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복장 신고서 등을 해서 주된 사무소로 관할하는 직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나와 있고, 이거를 또 누구에게 낼 수 있냐?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이게 제일 그거죠.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제출받은 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있으면은 시정명령 이행 보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시정명령을 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닙니다. 물론 맞겠죠. 이 사람이 맞겠죠. 근데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어요. 알겠죠? 잠시만요. 계속해서 읽어요. 휴대 장비 기준 별표는 별도로 외우시지 말고 이거 한 번만 또 같이 읽고 가요. 경적은 이제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루라기를 말하는 거고, 단봉은 또 금속이나 플라스틱인데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이고 합금을 포함합니다. 분사기는 총검법에 의한 분사기를 말하고, 안전방패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이거는 금속이 없어요. 플라스틱 재질의 폭은 500mm, 길이는 1000mm 이하의, 그러니까 50cm, 1m 이하의 방패로 누구랑 차별을 하는, 경찰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명확히 구분되는 안전방패. 무전기는요? 무전기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가능한 것이고, 안전모는 안면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용하는 방성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방검복은 이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용하는 방검복. 군인은 왜 안 나와요? 군인은 안 나오는데, 군인은 이제 복장 신고시에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장비에 있어서는 경찰 장비랑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26번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죠. 이거 보면은 절차인데 보면은 좀 웃겨요. 이게 17조에서는 셋 다 가능하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경찰청장부터 관할 경찰관서장까지 직권으로 또는 범죄 경력 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조사 또는 경비원이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직권이나 요청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어떤 법에 따른, 형의 시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데 이 요청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지청장과 관할 경찰 관서장, 또 이번에 보면은 요청을 할 때도 지청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경찰청장은 직권으로만 보겠다, 뭐 이런 거겠죠. 너무 시험에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였지만 기억에 남으시길 바라고, 1항만 17조에서 1항만 이 권자가 3명이 나오고 나머지 항에서는
경찰청장 없이 지청장, 관할경찰, 관서장 이렇게 2명만 나온다. 이걸 아세요? 포인트는 또 사망에서 범죄 경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통보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범죄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이제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경비업법을 어긴 경우 결격 사유까지 총 3가지죠. 3가지를 어긴 때에는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알겠죠? 또 내려가 봅시다. 예. 경비원 배치니까 뭐예요? 경비원 허가는 이제 법문에 나와 있는 거고, 법조문에. 경비원 배치니까 배치는 무조건 행정안전부령이랑 관련돼 있다. 명부 비치는 어디에 해요? 사출집이라고 해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 현장에 합니다. 사출배라고 하셔도 돼요. 사출배. 배치 장소까지 해서. 예. 사출배. 48시간 전 배치 허가를 받는 것은 뭐 있어요? 예, 집단민원 현장에서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겠죠.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는요, 예, 집단민원 현장 아닌 곳에서의 신변보호 경비나 또 특수 경비가 있습니다. 배치 불허가 사유와 배치 폐지 사유가 있어요. 배치 불허가 사유는 의무로 끝날까요? 재량으로 끝날까요? 예, 의무로 끝납니다. 배치 불허가 하여야 한다. 예, 그거는 신임 배치 허거 죄송합니다. 복장명령 벗어날 100분의 20일이 그거죠. 복장명령 벗어날 100분의 20일이 배치 불허가 사유고, 배치 폐지 사유는 신임 배치 허거 신임 배치 허거 신고, 지배결, 위험한 폭력 사태. 다시 이게 써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답이 제가 있는데, 배치 불허가 사유는 복장명령 벗어날 우려 100분의 20일. 예, 기억나시죠? 배치 폐지 사유는 뭐다? 신임 배치 허거, 지배결, 위험한 폭력 사태까지. 예, 신임 배치 허거, 신고, 지배결, 위험한 폭력 사태. 우리 3천만원 과태료 사유는 신임 배치 허거, 지배 명복이.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배치 불허가는 의무고 배치 폐지는 할 수 있다. 그죠? 재량으로 끝나야겠죠. 이미 배치를 했으니까, 돈이 오고 가고 했으니까 좀 무조건 의무로 하면 과하죠. 18조 4항 부분 단서 배치 허가 설명해주기. 이것도 메리트가 있죠. 잠시만요. 18조 4항 네, 단서, 이게 문의가 많았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18조 4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 허가를 받은 관할 경찰 관서장은 배치되는 경비원 중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 허가를 해야 한다. 자, 2항의 각 호, 이거를 말하겠죠. 2항의 각 호, 2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1호, 2호, 3호를 제외하고 부분 단서. 이 법조문은 항마다 본문과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그 부분 단서는 뭐겠어요? 이제 내용이 배치 허가 신청을 받은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외하고 배치 허가를 해야 한다. 말이 꼬였네요. 네, 이거죠, 이거. 다만 이게 부분 단서죠. 부분 단서 따른 허가를 신청하고 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호의 경우에죠. 1호의 경우에만 어떻게 해라? 배치 허가를 받고, 어디 갔어? 안 보여 자꾸.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허가를 해라. 근데 이 각호의 부분 단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청하는 경우, 배치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집단민원 아닌 신변보호경비와 특수경비 경우에도 배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결격 사유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결격자를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이 있는데, 배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48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48시간 전 집단민원 현장에서 일반 경비, 그러니까 신변보호 경비와 또 시설 경비를 배치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결격 사유인지 확인을 하고 제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이거겠죠, 이거. 예.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어디냐?
여기를 뜻합니다. 여기. 알겠죠? 여기 중에서도 뒤에서 배치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를 말하겠죠. 여기. 예, 여기까지. 예. 또 여기의 예외가 뭐겠어요? 여기의 단서가 이거죠. 이거 괄호네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잘못 눌렀네요. 예.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쉬운 부분이 나오죠. 행정 처분이 나옵니다. 행정 처분. 행정 처분은 취소 사유와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 사유는 허브 업무 외보대, 이도 인류, 배치 폐지명, 정지 처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셔야 돼요. 허브 업무 외보대, 이도 인류, 배치 폐지명, 정지 처분. 여기서 외보대는 어떻게 세 가지? 경비 업무 외, 경비 업무를 벗어난 거 시켰을 때, 특수경비업자가 경비 관련업 외의 업무를 할 때, 2년 동안 도급일이 없거나 최종 도급 계약일 종료일이 다음날, 종료일부터가 아니라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동안 경비업을 하지 않았을 때, 1년 동안 휴업을 했을 때, 또 배치 폐지명이니까 관할 경찰 관서장의 배치 폐지명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정지 처분. 정지는 뭐겠어요?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이겠죠? 예. 그런 거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정지 또는 취소 사유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 알죠? 위법 지도사, 집도사, 명치, 허격을, 그리고 교대응 서류, 복장치랑 손 감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밑에서 또 나오겠지만 그 위법 지도사, 집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그 지도사 미선임이 한 경우와 지도사 결격 배치에 관해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기억하시고,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는 헷갈리시면은 끝까지 같이 가시면 돼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19조 1항 이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행정처분이 모든 경비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 외에는 뭐죠? 해당 관련된 경비업만. 그리고 이 취소 후 행정처분 받을 때 기준이 있어요. 처분을 받은 날과 적발된 날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처적적으로 외우세요. 예. 왜냐하면 경비 지도사 자격 행정처분에는 위반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죠? 위반 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카운팅을 하거든요. 카운팅을. 그래서 얘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얘는 처분이 있고 처벌이 있는 날부터 뭐 적발이 된 날까지 처적적인데, 한번 볼까요, 표를? 또 말로 하니까 더듬어지네요, 이게. 대통령 봐야겠네. 자, 보시면은 나와라 얍. 나와라 얍. 예, 이거죠. 이거 다 와라. 다 호와 라호. 다 목과 라목. 보시면은 처분을 받은 경우 기준 적용일은 이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처적적 이걸 외우시고, 또 적발된 날 이전에 이거는 예외죠. 예외. 2년간 같은 얘기를 한 경우 2년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은 허가 취소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시면은 경고 6개월은 허가 취소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영업 정지 1개월, 3개월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무조건 허가 취소가 나와요. 또 영업 정지 3개월을 받고 없나? 없네요. 없네요. 예. 자,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영업정지 같은 행위로 3회 기준을 보시면 3회까지만 나오죠. 3회까지 3차 위반까지. 이거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출동 차량에 대한 규정을 2번 어겼다 해봐요. 그럼 1개월이죠. 영업정지 1개월. 2년 동안 2번이면, 2년 동안 3번이면요 영업정지 3개월이요. 그러면 2년 동안 4번이면요. 자, 이제 4번이 나왔어. 4번. 그러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그럼 근데 보면은 영업정지 1개월에 정지를 1번 받고 또 1번 받았네. 그러면은 목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2번 받았으니까 이제 행정처분 기준은 취소로 한다. 예, 알겠죠? 그리고 나목 같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위반 행위가 2개 이상 했다면 이제 그 과한형을 하고, 동일한 영업 정지인 경우에는 이제 그 과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3개월과 1개월이 같이 걸렸다. 그럼 3개월을 주고, 경고와 영업정지가 걸렸다. 그러면은 경고보다 영업정지가 가니까 영업정지를 주고, 3개월과 1개월이 걸렸다. 그러면은 2개 다 걸렸으니까 과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주자.
그래서 뭐 4.5개월 이렇게 되겠죠. 각 처분의 기준 6개월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죠? 6개월. 네, 6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되겠습니다. 다시 3개월과 1개월이잖아요. 그죠? 4.5개월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4개월이죠. 4개월. 그래서 4개월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영업정지라도 과한형이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지만 3개월, 1개월인 경우에는 4.5니까 안 된다. 대신 6개월과 1개월을 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6개월에 2분의 1까지 가중이니까 원래 9개월이어야 되는데 또 6 플러스 1 하면은 7이잖아요. 7개월까지 영업정지가 된다. 이게 나오면은 진짜 어려워서 이 문제가 거의 100점 방지용 문제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러한 기준을 좀 잡으시고 뭐 얘는 쉽죠? 취소 사유는 뭐예요? 허브걸 양도 정지 중. 정지 사유는요? 성삼 62, 명일 69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위 부정, 결격 사유일 때 또 양도를 할 때 불법으로 또 정지 중인데 계속 경비지도서 선임이 걸렸을 때 성실히 하지 아니한 때 1차는 3개월, 2차는 6개월, 12개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1개월, 6개월, 9개월 10분 만에 다 끝내도록 할게요. 네. 경비협회는 무슨 령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이죠.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법조문에서만 또 다르기 때문에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잘 보기 힘드실 거예요. 경비협회 업무는 뭐 있어요? 교훈복지 연진 그 밖에 교훈복지 연진 그 밖에 공제사업은요 손보증 교훈복지 업무재해연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비원의 교육훈련과 복지 또 경비 업무의 연구 진단 그 밖에 또 경비업과 관련된 거 공제 규정의 내용 또 시험에 나는데 이거는 법내요금, 책임준비금 이렇게 외우면 되죠. 범위, 내용, 요금 그리고 책임준비금까지.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이게 아까 말했죠. 필요청 할 수 있다 외로 정하여야 한다. 죄송합니다. 왜 정할 수 있다죠? 잠시만요. 당황스럽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여기 보면 제 필요청 할 수 있다 외로 그 공제 규정에 관한 내용을 말했는데 그 공제 규정이 나오면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로 필요청 할 수 있다 외로 나오고 여기는 필요청 할 수 있다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정할 수 있다. 내용이 제가 이게 여기 그 회독수 증가 파트에 담은 이유가 이 법조문 자체가 뭔가 정하여야 한다. 저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혼돈이 되는 법조문이었어서 담은 것 같은데 정할 수 있다입니다. 알겠죠? 이거 4항 말고 3항 같은 경우에는 그 혼돈이 되니까 필요청 할 수 있다 예외로 이제 공제 규정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은 공제 규정을 승인하거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라고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또 이거 말고 금융감독 법률에 의한 위원회 말고 또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금융감독위원장까지 나오는 건 없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 법률 이름 나오면은 이렇게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나오는구나. 이것까지 아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경비협회도 좀 헷갈리는 거 끝났고 감독은 경찰청장, 지청장은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 경비업자 및 경지사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필요청 할 수 있다 나오죠. 이 외에는 이제 지청장 여기서만 감독 관한 파트에서는 경찰청장, 지청장이 경비업자, 경비조사를 필요한 명령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청장과 관할 경찰 관서장이 나옵니다. 근무사항과 교육 관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고 지청장과 관할 경찰 관서장은 또 위반행위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집단민원 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왜냐하면 48시간 동안 배치 허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허가 받을 것을 고지해야 돼요. 허가하는 게 아니라 허가 받을 것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근교 여기 나와있죠. 2항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
배치 장소에 출입하여 사출배에 출입하여 근교 근무사항 및 교육훈련 사항들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필요청 할 수 있다 나오죠.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경찰 공무원증이 아니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입니다. 알겠죠? 보안 측정. 보안 측정권자는 누구예요? 지방경찰청장.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보안 측정을 요청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해야 돼요. 좀 특이하죠? 보안 측정권자는 경찰청장보다 낮은 지방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해야 한다는 거 좀 특이합니다. 연 몇 회? 연 2회 해야 합니다. 연 2회. 연 2번. 2회. 필요청 할 수 있다. 예외. 자, 말했죠. 제가 무기 수리 요청 시. 근데 청경법에서는 재량으로 끝난다. 할 수 있다. 또 뭐 있어요? 우리 보안 측정할 때도 의무로 해야 되고, 또 무기 구입하고 대여할 때도 의무로 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경비 업무에서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알겠죠? 또 공제 규정, 아까 위에서 말했죠. 공제 규정. 이거 말고 이거는 의무로 끝날 것 같아서 정할 수 있다 설명해 드린 거고,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예. 시험 위탁을 받은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 이거 새로 생긴 거죠. 이건 이거 중요해요. 수뢰 뇌물 관련해서 뇌물 공여죄가 있어. 뇌물 공여죄. 알겠죠? 뇌물 공여죄는 포함이 안 돼요. 수뢰 뇌물 관련돼서 전부 다 공무원으로 보는데 뇌물 공여죄는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뇌물 공여죄는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은 받은 사람 당연히 처벌돼야죠. 왜? 업무와 관련돼서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러한 사항을 만든 사람도 처벌이 돼야죠. 왜? 뇌물을 줘서 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물 공여죄인데, 시험을 위탁받은 사람이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왜 누구한테 뇌물을 줘요? 자기가 시험 문제 만드는데 자기한테밖에 뇌물 안 주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뇌물 주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죠. 때문에 뇌물 공여죄는 포함이 안 돼요. 뭐 뇌물 공여, 뇌물 증여 이런 거 다 안 되겠죠. 자기가 뇌물을 주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뢰 뇌물 관련해서는 뇌물 공여죄는 안 된다까지 아세요. 벌칙. 자, 5년은 뭐 있어요? 이제 피해를 입힌 때죠. 고의로 피해를 입힌 때. 3년은요. 비대여과 20불 벗 허가받지 않고 영위 도급.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대행 업무인데, 대행은 즉시 통보, 미인수한 때죠. 미인수. 그리고 또 2년은 뭐 있어요? 2년은 벗어난 때. 정당사유 없이 벗어난 때고 무기로 휴대하고, 1년은 무관 출장 직접 배치 폐지명 정지명 맞나요? 신고 패배지죠. 신고 패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잠시만요. 이게 한번 봐야겠네요. 예, 맞을 거예요. 예, 기억이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나요. 신고 패배지 위험 법쟁. 이거는 이거 여기서는 경비원, 위험한 벗어난 경비원이나 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때, 경비조사나 경비업자가 위험한 사태를 일으킬 때 1년. 알겠죠? 이거는 제가 풀이를 안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풀이를 안 해드릴 거고, 형의 가중처벌. 특경은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특경과 상폭체감 특손협공료, 상폭체감 물손협공료, 위험한 폭력 사태. 다시 상폭체감 물손협공료. 집단민원장 결격사유에는 상폭체감 특손협공료로 끝나고, 형의 가중처벌에는 둘 다, 경비원과 특경 둘 다 상폭체감 물손협공료로 끝나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물손협공료가 뭐예요? 물손은 재물손괴죄와 그냥 보통 협박죄가 있고, 또 특수공갈죄가 따로 있어요.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강요죄라는 법조문이 없거든요. 근데 구성에 의하면은 특수강요죄가 되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요죄는 형법상에 있는 법조문에 특수강요죄라는 법조문이 없고, 1항, 2항이 나뉘어서 2항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강요죄라고 하고,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나눌 때 이 경비원에는 특수경비원이 포함이 돼요. 원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 특수폭행죄에 대한 처분할 때, 자, 특경은 폭행죄, 여기 폭행이라 하고,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밑에 경비원만 등장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를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좀 혼란이 많이 되는 건데 기준을 확실히 명확히 잡으셔야 돼요. 애매하시다면은 특수폭행은 경비원이 나온다는 법조문에서만 나오고 그냥 폭행은 이제 특경 대상으로 한 이 법조문 위의 법조문에서만 나온다. 아시면 되겠어요. 양별 규정. 양별 규정은 쉽죠. 이거는 3초 읽어드리면 되는데 법인의 감독권자도 처벌하는 거죠. 벌금형 가는 거 이게 포인트죠. 벌금형 형벌을 가는 게 아니라 벌금형. 예. 마지막 되겠네요. 3천만원 사유는 신인 배치 허거, 지배 명복이 있고, 그리고 또 500만원 사유는 또 뭐 있어요? 500만원 사유는 좀 어려운데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보면은 여기서 대행 신고 있고, 대행 즉시 통보, 즉시 인수 하지 아니한때 그거 있죠. 얘는 뭐예요? 비대역에서 얘는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뭐 그런 절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그거는 지금 영상을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강의에 제가 한번 담아드릴게요. 대행 신고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여기서 지도사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여기서 또 나오죠. 여기서는 세 가지가 싹 다 포함이 돼요. 네. 모든 지도사 관련된 선임 기준, 뭐 결격자, 뭐 또 지도사 결격 미선임한테 이 세 가지가 다 되고 이 마지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도사 미선임한 경우만 나와요. 알겠죠? 지도사 미선임한 경우에만 이 500만원 과태료와 또 지도사 결격 배치한 경우에 이것도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그 기준 어긴 선임 이 차이를 이거 보시면은 12조 1항에서는 관련해서 과태료 500만원에서는 지도사 미선임한 경우와 지도사 결격 배치이고 행정처분 12조 1항 그러니까 우리 정지사유에서는 지도사를 부족하게 선임했거나 잘못 선임 미선임한 때 그리고 결격 배치한 때 알겠죠? 그러니까 부족하게 선임한 거 이게 뭐냐면 200인 이상 200인 할 때 2명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겼을 때 이제 행정처분을 받고 그리고 12조 1항에서는 미선임한 경우에만 근데 이게 부족하게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미선임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겹쳐야 되는데 아무튼 법조문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거를 응용하자면은 이 말 자체가 전부 이거구나. 예, 똑같은 말이구나. 행정처분도 맞고 과태료도 맞구나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비업법이 끝났고 좀 원래 이거를 한 2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경비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래도 반복하는데 제가 끌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봐서 버벅거리는 것도 있었고 다음 강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은 곧바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